자, 시작합니다. 이 앞주한 거 복수합니다. 비진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해도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비진이 무효는 의사표시 동네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비진이란 게 뭐냐? 증여 의사 없는데 증여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일치를 표의자 갑이 알아요. 상대방을과 통정하지 않아요. 이게 비진이 개념. 효과, 원칙 그대로 표시된 대로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죠. 표시를 받죠. 원칙 유효. 하지만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결국 유효가 되려면 선인데 유과실이면 안 되죠. 선이 반대? 아니, 선이 유과실 반대? 무과실. 그래서 결국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합니다. 자, 강박증여 이거 비진이 아닙니다. 이유 주려고 줬어요. 그래서 증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좀 진하게가 안 돼요. 모두 나고 이제 공통으로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강박증여는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했기 때문에 이거 의사 표시 일치, 동네가 달라지죠. 그래서 비진이 아닙니다. 자, 우리 대본 판례 진이란 증여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고자 했죠. 증여의사 했어요. 그래서 강박증여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지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안 죽으려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주기로 하고 주기로 했죠. 비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박증여는 절대 비진이 아니다. 증여의사가 없다 할 수 없다. 증여의사 있다. 자,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줬죠. 담보대출 명의 빌려줬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채무부담 의사 있어요. 그래서 채무부담 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불일치 동네인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래서 사인하면 네 빚이다. 그래서 명의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합니다. 자, 효과 원칙 유효, RR 무효. 선이 무과실일 때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의사표시는 통정만 빼놓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든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된다. 자, 민법 규정이 작동 안 되는 게 가족법, 재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 가족법 작동 안 돼요. 그 다음 민법이죠. 사법, 개인사. 따라서 공법행위, 공무원 사표 이거 비진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통정의 표시 바로 무효입니다. 마찬가지 선의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 못해요. 자, 갑이 지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짜고 매매한 것처럼 꾸몄죠. 자,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한다는 표시, 의사 표시 불일치 압니다. 상대방과 통정 짰어요. 이거 통정한 허위 표시. 효과 의사를 알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에 따라 바로 무효. 통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정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을 것. 자, 효과 당사자 갑을사의 효과 통정 무효이기 때문에 이 매매는 가짜 매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자는 너 아니야. 갑. 자, 통정의 표시 절대 우리 대부분 반사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사 아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 법조문도 작동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갑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불법 원인 아니니까. 그 다음 소유권에 의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무효니까 서로 지체 무행할 필요 없겠죠.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도 다 가능하다. 자, 중요한 게 여기죠. 제3자가 혹시 선의 3자일 경우 통정 무효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무효는 갑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반대말. 자, 선의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절돼 버리죠.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유소, 소유권이 있다. 선의 병에게 저 무효로 대항 못한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이등기 유효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유자, 선의 병에게는 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종고할 수 없다. 선이면 충분. 따라서 설사 선인데 유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보호됩니다. 그 다음 제3자 선인은 추정돼요. 이유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 몰랐어요. 소극적 사실인 선의를 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무효주장자인 갑이 반대 사실.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을 입증합니다. 자, 선의 병이 소유권 막아버리니까 그 시점에서 갑은 소유권 상실. 그러면 갑은 선의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을을 족쳐야지. 그래서 너 임마 왜 배신 때렸어? 아파트값 내놔. 부당득반한 손해배상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자, 선의 삼자로부터 산 정, 전득자죠. 지는 악이네. 하지만 괜찮아요. 선의 병은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그대로 승계취득이에요. 그래서 비록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니까 보호되겠죠. 그래서 갑은 악의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제3자 병이 악입니다. 악이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선의 병한테만 대항 못하니까. 자, 그런데 악이한테는 대항할 수 있는데 갑이 악의 병인 대항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이 팔았다. 정이 선이다. 그러면 갑은 이제는 선의 정에게는 대항 못해요. 왜? 내가 선의 삼자니까. 그래서 선의 삼자로서 보호됩니다. 제3자의 범위. 자, 선이면 보호되는 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정의 표시 후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나타나야 돼요. 당사자 및 상속인 이의자죠. 상속인은 을 다시는 같은 사람. 삼자 절대 아니에요. 자,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의관계 맞은 자. 쉽게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그 후 뭔가 거래를 터야 돼요. 그럴 때 삼자.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병이 샀어요.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저당권 받았어요.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가등기 받았어요. 다 오른쪽에서 태어났죠. 가짜 채권을 그 후 샀어요. 가짜 채권을 그 후 채권 감유 들어갔어요. 다 오른쪽. 가짜 채권을 그 후 감유했어요. 가짜 전세권이 태어나고 그 후 저당권 받았어요. 가짜 채무가 태어나고 그 후 보증했어요. 그 후 넣으면 다 말이 연결돼요. 가짜 채권이 태어나고 이놈이 그 후 파산했어요. 그 후 관제인이 선임됐죠. 자, 가짜 채권자가 파산한 후 관제인 선임됐죠. 당연히 삼자죠. 오른쪽에 태어났으니까. 중요한 건 파산 관제인의 선악 판단하는 기준은 이 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 그래서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 한 놈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손입니다. 그대로 외워요.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그런데 세금만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 넘겨줬죠. 자, 매매는 가장 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등기 유효. 실체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네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는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을이 병한테 팔았죠. 등기 넘겨줬습니다. 병, 소유권 취득하는지 마는지 항상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이놈의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암놈을 봐요. 그래서 너 소유권이 있구나.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없다롭구나. 누가 소유자인지 그것만 잘 판단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20번 나와요. 20번. 차고 중요 부분 차고 해야 됩니다. 중과 실은 없어야 되죠. 마찬가지 선의 삼자 보호규정. 착오란 게 뭐냐?
내 의사는 오게 하려고 했는데 표시를 오천으로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릅니다. 표시 잘못했네요. 표시상의 착오. 이게 착오죠. 자, 착오 유형. 첫 번째, 방금 본 표시상의 착오.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 표시는 연대보증. 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표시를 잘못했네요. 표시상의 착오. 자, 동기착오. 마음속 동기착오가 있었죠. 집 지으려고 샀는데 집이 안 지어져. 자, 동기는 마음속, 절대 의사표시 아닙니다. 의사표시 전 단계. 근데 이 동기에 착오가 있죠. 마음속 동기 원칙 법률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계약 내용이 됐죠. 따라서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내 동기책을 유발했네. 그럼 상대방 안 거죠. 유발했으니까 표시됐든 안 됐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 요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우리 대법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딱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판례 하나 나오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가압류는 없는 거야.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목적물이 바뀌었어. 중요 부분이죠. 그 다음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야. 중요 부분이겠죠. 법률 착오. 이거 중요 부분으로 봤어요. 양도소득세, 세법이에요. 세법 착오. 그 다음에 보증을 썼는데 아이고 잘못 썼네. 채무자가 바뀌었어. 당연히 남을 위해 내가 물상 보증할 수가 없어. 중요 부분. 자,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봤어요. 자, 시가 착오죠. 시가는 전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시가는 착오가 아니다. 착오 취소 못하니까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에 지번 착오죠. 오표시 무해죠. 지번 착오도 쌍방 의사가 일체이기 때문에 착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 아니지.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짜 마음에 동의했어요. 진짜 마음에 동의했다는 얘기, 쌍방 의사가 일치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쌍방 의사 일치하면 절대 착오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은 동네. 그 다음에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취소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 부분 아니죠.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자, 착오를 일으킨 데는 통상 경과실은 있어요. 괜찮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조문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 유일하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내용이 있어요. 언제?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이 나쁜 놈이네. 따라서 나는 비록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중과실 인정한 대법원 공장사건, 직접거래 사건. 공장 지을 놈이 안 알아봤어. 중과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직접 거래한 놈이 안 알아봤어. 중과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입증 책임. 중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하느냐? 착오 일으킨 갑이 두 가지 입증합니다. 착오 있어서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중과실은 없어요. 없다는 건 입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과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갑의 취소를 막으려는 유효 주장자 상대방이 중과실 입증 이렇게만 나와요. 이건 이해를 위한 거고. 그래서 중과실은 상대방, 유효 주장자인 상대방. 자, 이 취소하고자 한 갑을 취소로 무효 만들려는 무효 주장자. 무효 같은 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이놈이 중과실 입증하는 거 아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자, 효과 취소죠. 소급 무효, 선의삼자 보호규정. 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갑이 착오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 날렸지. 손해입었어. 불법행위야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는 없다. 이후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적법한 권리죠. 착오 취소. 그래서 불법행위 손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걸려서 다음 모든 이 사람 계약에는 이 특약을 걸어요. 우리 착오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먹힙니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 특약이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사기 강박 취소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의 세 가지. 중요한 건 제2항, 이건 이따 할 거고, 마찬가지 선의 3자 보호규정. 사기란 게 뭐냐? 속입니다. 기망이 거기에 때 내라 착각해 빠져. 차고. 그래서 삽니다.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 일치. 취소 사유로 했어요. 자, 강박이란 게 뭐냐? 협박합니다. 해야 꼬지. 아이 무서워. 공포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줍니다. 주려고 줬죠. 의사와 표시 일치. 그게 강박증여는 비진이가 아니란 얘기죠. 자, 기망 강박이 되려면 속이려는 행동만 있으면 되지 손에 입히려는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기망 이딴 거 없어요. 자, 자기 적극적 행동 부작위도 가능해요. 신의칙상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안 알려줬어요. 공동묘지 사건. 분양건설사가 옆에 공동묘지 있으면 분양을 또 알려줘야죠. 안 알려줬어요. 이 나쁜 놈. 사기입니다. 공동묘지 사건. 강박 반드시 해약고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2번 해약고지 없지. 단순히 강력히 요구. 강박 아닙니다. 해약고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을 자기가 완전히 박탈. 이 두 단어가 뜨면 유효 취소가 아니라 바로 무효. 박탈, 무효. 자, 위법성. 교환계약. 각각이 건물 교환하는데 시가를 안 알려줬거나 목피 또는 심지어 뻥 깠죠. 허위고지. 이거 사기 아닙니다. 이유. 시가니까.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 간섭 아니다. 사기 아니다. 사기 취소 못한다. 시가. 상가 분양하면서 조금 다소 과장 광고죠. 조금이니까 그 정도로 끝나야겠지. 봐줍니다. 사기 아니라고 봤어. 그 다음에 고소고발 정당한 권리 위법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어가 뜨죠. 돈 내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그러면 위법. 그 다음 목적은 정당해도 돈 요구는 안 했어도 수단이 드러워. 수단이 부적당. 그러면 위법. 범전제기 다 있어요. 효과. 이제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요약정리한 걸 다 녹음을 합니다. 그걸 계속 들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민법이 아주 익숙해져요. 100번, 200번, 300번 들을 수 있어요. 쭉 녹음해놔요. 민법 점수 가장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자, 효과. 페이지 104페이지네요. 104페이지. 상대방 사기입니다. 법조문 제1항. 내가 사기당하면 나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3자 사기. 그래서 상대방 사기는 4번의 양거래 1번의 첫 번째 줄. 상대방이 나를 사기쳤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줄. 이제 중요한 건 양거래 2번 제3자 사기예요. 자, 이거 했죠. 자, 봐요. 갑을 매매인데 A라는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갑은 사기당해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을이 사기친 게 아니지. 계약 상대방 아닌 3자가 사기쳤어. 따라서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내 계약 상대방 을이 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갑은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이거 그대로. 7번 나왔어요. 7번. 이게 7번. 자, 따라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알랄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악이 반대말 선이. 유과실 반대말 무과실. 따라서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잘못도 없다면 갑은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에게는 취소할 수 없죠. 자,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제3자 사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계약 상대방, 을이 아닌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어요. 자, 사기당한 갑이 취소하려면 계약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갑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알았다만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있었다만 나올 수도 있고 달달다 외워놔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네요. 과실 없이 하면 무조건 뒤는 선이에요. 과실로 무조건 뒤는 몰랐다가 나와요. 따라서 과실 없이 몰랐죠? 선이 무과실.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요, 이거. 그래서 이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잘 나와요. 1번이 법조문이라 이거 왕별할 거예요. 왕별. 자, 왕별할 거예요. 왕별. 자, 내용 봐봐요. 제3자 사기 강박. 양거로 2번. 중간에 있죠? 1번은 X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우리 법조문은 2번만 나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자, 1번의 왕별. 그대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제3자가 사기강박 쳤습니다. 무조건 취소 아니죠. 내 계약 상대방 을이 나의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 해 사기당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A, 갑, 을 사람이 넣어줘야 돼요. 왕별. 자, 하나 더. 이놈보다 더 잘 나온 게 있어요. 방금 법 한 게 7번 나왔더라고. 제가 다시 시험해봤는데 7번. 자, 이놈은 9번 나온 놈이에요. 뭐 사기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다는 지문이야. 사기 강박이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 6년째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이놈이 9번 나왔다는 얘기는 5년에 한 번씩 사기가 출제될 때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답 좀. 자, 대리인 사기예요. 자, 봐요. 본인값. 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인. 병하고 매매계약하죠. 자, 그런데 대리인이 자 봐요.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사기쳤어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에 있어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대리에 있어서 매매계약 당사자. 본인하고 상대방이죠.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병이에요. 대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만 대신한 사람이지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병이에요. 자, 그러면 대리에 있어서 병 입장에서 지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에요. 얘는 계약 상대방이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대리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병입니다. 그러면 대리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죠. 항상 당사자 아닌 사람은 3자니까. 자, 그러면 혹시 대리는 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3자이기 때문에 이게 3자 사기로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좀 전에 봤죠? 병 3자 A한테 사기당했죠? 그러면 지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병은 취소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요. 자, 그러면 본인은 이 사실을 만약 몰랐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선의무과실하면. 자, 우리 법감정에 반해요. 이렇게 취급하면. 왜? 병 입장에서 대리는 이놈이요. 누가 대리인하고 본인을 분리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법감정을 헤아린 판례예요. 자, 법리적으로 대리인은 당사자 아닌 3자 맞아요. 하지만 사기에 있어서만큼은 3자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을 병 입장에서 지 계약 상대방인 본인과 동일시해버려요. 3자 아니고 사기에 있어서만큼은. 자, 봐요. 상대방과 대리인을 어떻게 취급한다? 같은 놈으로 취급해요. 즉 대리인하고 본인 갑은 같은 놈. 따라서 대리인 사기는 결국 같은 놈, 본인이 나를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대리인 사기는 누구 사기? 상대방 사기요. 병이 내요. 내 입장, 병 입장에서 대리인 결국 갑이야, 갑. 따라서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사기예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잘한 거예요. 법리대로 개념법학에 안 몰입됐어요. 현실을 반영 잘한 거지. 그래서 대리인은 사기에 있어서만큼은 3자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는 3자, 그건 맞아. 한데 사기에서는 3자 아니야. 상대방, 본인하고 동일시 이런 말이 떠요. 근데 동일시란 말 우리 시험 지문에 거의 안 뜨고요.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병은 사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바로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대리인은 사기에 있어서는 3자 아니다. 병 입장에서 내 계약 상대방과 동일시한다. 같은 놈이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사기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 본인이 나를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병은 설사 본인이 대리인이 병을 사기친 사를 잡아요. 전혀 몰랐어. 선이 무과실이야. 선이가 더 잘 나와요. 무과실도 같이 나오고 전혀 몰랐더라도 병은 언제나 사기 취소할 수 있다. 9번. 의사표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이놈이에요. 통정은 엄청 나오지만 거기도 뭐 잘 나온 놈이 있구나. 아무튼 여기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대리인 사기는 삼자 사기 아니다. 외웁니다. 내 병 입장이에요. 사기당한 병 입장에서 내 계약 상대는 본인 사기, 내 상대방이 나를 사기. 이거 한 몸이다.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한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이제 좀 이따 만날 거예요. 결국 우리 시험 지문 이렇게 대리인 등 상대방은 병 입장, 사기당한 병 입장에서 갑이에요. 지 계약 상대방 본인 갑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봐봐.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은 놈이죠. 따라서 삼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주로 이걸로 나와요.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계약이 체결. 자,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얘기야. 사기당한 나는 상대방이 사기당한 병이 내가 돼봐요.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나는 본인이 이 사실 몰랐더라도 선이더라도 언제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유 상대방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잡습니다. 자, 그게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자,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 사기 아니다. 대리인은 사기에 있어서는 3자가 아니다. 병 입장에서 지 상대방이 본인 갑하고 동일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저 위로 가요. 저 위로 4번에 양걸 1번 상대방 사기 또 넣어놨어. 첫 번째 오른쪽 대리인으로부터 얘가 밑줄을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 알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 지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 흑판 지문이 훨씬 좋아요. 나중에 이게 제 요약집으로 들어가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 보면서 익숙해져 이해를 해야 돼서 그래. 왕별이에요. 여기가 왕별.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선이라도 거기다 적어요. 선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훈련해요. 이 두 지문을. 자, 여기 왕별 하시고 밑에 2번도 당연히 왕별이죠. 그래서 이 판례가 밑에 판례 박스 1번 판례. 1번 판례.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3자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 못하겠고요. 자, 적용 범위 사기강박 소송행위는 원칙 취소할 수 없다. 자, 일단 오른쪽 3자에 대한 효과 3번의 1번이죠.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첫 번째 줄. 자, 이것만 하시면 되고. 자, 적용 범위합니다. 이제 2번 볼 거예요. 2번. 1번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2번. 자, 봐봐요. 내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소송 중 하는 법률행위, 이걸 소송행위라고 해요. 소송행위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사기당해서 소송행위 했네요. 자, 나는 당연히 사기당했으니까 우리 이 민법 규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근데 결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기 강박당했어도. 자, 이유 소송행위는 공법이에요. 소송법이 공법에 속해. 국가가 관련되잖아요. 법원. 그래서 소송행위는 우리 민법 규정이 작동이 안 돼요. 우리 비진위에서 공무원 나왔죠. 공법행위에 비진이 작동 안 된다고. 거기는 공무원 공법행위가 나오고 여기는 소송행위가 나와요. 사기 강박. 차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공법행위, 소송행위 같은 말, 공법행위든 소송행위든 의사표시 규정은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소송행위 날 사기당해서 해도 취소할 수는 없다. 두 번 나왔어. 그래서 그게 2번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봐요. 첫 번째 줄가 이유야. 공법행위, 소송행위, 의사표시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소송행위를 했는데 사기 강박당해서 그래도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사기당했어도 소송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이런 다른 제도, 이건 계약법 돌아야 돼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자, 여기도 꽤 잘 나와요. 사기 강박보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여기가 의사표시에서 가장 쉬운데요. 마지막 목차.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마지막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 법조문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대본 판례 몇 개.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할만해요. 의사표시가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운데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재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 된 파트가 있고, 제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된 파트 있어요. 괜찮아요. 당장 이해 안 돼도 나중에 순환 돌고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의사표시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 법조문 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이죠. 상대방의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그게 도달주의라고 해요.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발송 후 갑이 죽어버렸어. 사망. 또는 맛이 갔어. 피성년 후견 자식이 데리고 가서 성년 후견에서 때려버린 거예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느낌을 가져야 돼.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이상 없이 나는 죽었어도 이놈은 효력 발생한다. 이게 이 조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제가 의리 없는 놈. 나는 죽었는데 같이 안 죽어요. 얘는 같이 안 죽어. 무조건 우리 시험 지문에서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효력은 발생한다로 끝나요. 무조건. 설사 죽었고 맛이 갔고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도달하면 효력 발생으로 무조건 끝나. 그래서 계속 발송 후 사망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장난친다는 얘기지. 아니라니까. 아니로 무조건 도착 두 글자 뜨면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이렇게 응용해서도 나오고 달달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갑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 할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한 때 효력 생긴다. 이건 했고. 자, 이제 대본 판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봐요. 오른쪽 107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근데 PPT가 좀 흐려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앞주보다. 제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나? 아,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이 앞주보다 좀 흐려진 것도 같고. 똑같으면 다행이고. 자, 오른쪽에 1번 X. 3번에 1번이 있죠? 목차. 입법주의. 그러니까 X 보지도 마시고. 우리 시험은 바로 밑에 2번부터 나와요. 우리 민법의 태도. 법조문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긴다. 자, 의. 첫 번째 줄. 도달주의 밑줄. 도달주의. 도달하면 이렇게 생긴다. 이것도 잘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도달의 개념. 2번에 이제 1번. 이 판례를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대법 판례예요. 도달이 뭔지. 도달이란. 우리 대법원이 그래요. 도달했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편지 보냈어요. 을에게 도착하면 효력 발생해야 되는데 이 도달이 뭐냐에 관한 판례야.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예요. 알 수 있는, 이걸 외워야 돼. 알 수 있는 상태지를 말하는 거지.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거나 편지를 개봉해서 내 편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장난쳐. 특히 이거. 내용을 알아야 도달로 본다. X 알 필요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 우편 수신함에 도착하죠. 내 보낸 편지가. 그러면 도달된 거예요. 왜? 알 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을이 내가 편지 보낸 1층에 우편 수신함 도착한 시점에 미국 출장 가 있었어요. 한 달 후 왔어. 그래도 수신함에 꽂혔을 때 도달한 거예요. 한 달 후 와서 지가 받아야 된다거나 집에 갖고 올라가서 개봉해서 내용을 알아야 도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편지를 한 달 후 받았지만 도달은 이미 한 달 전에 도달해서 효력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본 판례 그대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알 필요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잘 나와요. 상대방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민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 편지 받는 걸 수령을 거절했대.
내가 편지 보냈는데 이놈이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요. 내용 증명 안 봐도 등기를 없는 척해. 왜? 수령을 안 하면 등기 가져갑니다. 우체국으로. 그래서 수령을 거절했는데 이 수령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예요. 자, 이 경우라도 이놈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된 걸로 본다. 내용 증명은 꽂거든요. 등기는 가져가도. 따라서 내용 증명이 1층 우편소에 꽂힌 때 도달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잖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아무리 수령 거절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도달된 걸로 본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맞는 지문이지. 이런 건 장난을 못 쳐요. 느낌 가지면 맞출 수 있으니까. 오, 느껴졌어. 그 다음,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특히 계약법, 청약, 승낙, 거기서 엄청 나와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죠. 따라서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 도달했다면, 이제는 나는 철회하지 못해요. 철회는 효력을 날리는 의사표시죠. 거두어 드린다니까. 도달 후라면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내 편지가 상대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아니 도착 안 했죠. 그러면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후 없다. 전 있다로 끝나요. 정말 많은 경험하면 돼요. 후라는 단어가 뜨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90%. 전이라는 단어가 뜨면 있다로 끝나요. 왜 그러느냐? 뭔가가 된 후죠. 뭔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둬들이지 못해요. 뭔가가 안 돼. 하지만 아직 전이죠. 아직 전에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뭔가를 해버렸으니까 그 후에는 하지 못해. 하지만 아직 뭔가를 하기 전이라면, 뭔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할 수 있겠죠. 이게 느낌이지, 느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접해요. 자, 도달했어. 안 돼. 이미 도착했는데 효력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거둬들일 수 있어요. 마음 바뀐 거지. 해지 의사표시를 보냈다가 아직 상대방이 편지 가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아우, 해지 안 해야겠다. 그러면 빨리 도착하면 해지돼 버리니까 도착하기 전에 전화해야 돼요. 내가 내용 증명 하나 보냈는데 나 마음 바뀌었어. 해지한다고 편지 보냈는데 그냥 해지 안 할게. 전화로 해야 돼. 왜? 도착해보면 철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마음 바뀌었어. 내가 보낸 편지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편지인데 나 철회할래. 아직 도착 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만해. 됐네요. 이거 아까 했죠?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죽고 나는 맛이 갔어도 의사표시는 도착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 자, 우리 시험 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뜨면 99% 맞는 지문이요. 대부분 법 조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판례도 맨날 우리가 법 조문이 있다 보니까 판사도 판결 쓸 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 문구도 많아요. 법 조문이 더 많지만.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지문이 뜬 순간 맞겠지. 법 조문인가 보지. 그 다음에 다음 지문 가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 다 했네요. 자, 이제 교재 확인합니다. 도달의 개념. 양거리 2번에 오른쪽 동그라미 1번 여기 별 3개 하십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밑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죠. 따라서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고요. 편지 내 내용 개봉해서 알 필요도 없다. 그대로 외워요. 그다음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 도와줄 필요 없죠. 따라서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대로 효력 발생시켜버립니다. 말 돼요. 같이 별 3개 했어요. 2번도 잘 나오더라고. 자, 다음 페이지. 도달의 효과 3번 봅니다. 왼쪽. 중간 3번 목자. 도달의 효과. 철에 나오죠? 이거 별 3개 하시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면 효력 발생했죠? 따라서 이제는 거두어드릴 수 없다. 거기다 적어요. 도달, 후자를 적어놔. 후로도 많이 나오니까. 후가 더 잘 나와. 도달한 후라면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도착 전이라면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하세요. 아직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후 없다. 전이 있다 법칙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별 3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딴 것 X 보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은 양거로 3번 중간에 법조문 나온 거. 여기 왕별. 그래서 1번 법조문.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아이쿠 행위능력 상실 X. 이게 옛날 법조문 내용이에요. 법조문으로 갈게요.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거밖에 없죠. 이거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여기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능력 상실은 X예요. 왜? 제한능력 제도가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됐는데 그 전 조문이에요. 행위능력 상실 옛날 조문이야. 제한능력자 자리에. 지금 법이 바뀐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거 지금 1항을 안 바꿔놓은 거예요. 내용을. 옛날 법조문에는 행위능력 상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법조문이에요. 지금은 행위능력 상실한 말이 안 나오고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래서 법조문으로 하세요. 법조문.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 2번 X. 보지도 마시고. 제가 절대 안 봐야 될 건 X처럼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른쪽 5번 보는 거 이제. 두 번째 법조문입니다. 두 번째 법조문. 이건 그렇게까지 잘은 안 나오는데 확인해야 돼요. 자,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이에요. 자, 그대로 의사표시 상대방이 내 편지 받을 때, 5살짜리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또는 마시간 치매의 노인. 제한능력자네요? 그러면 나는 내 의사표시로 이 5살짜리 치매 노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겠지. 5살짜리랑 싸움할 거야? 치매 어르신하고 싸움할 거야? 편지 도착했다고. 그래서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대로 나와요. 이 예외가 더 잘 나와.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내 편지 도착 사실을 안 후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알았다면 어른이 편지 받아봤죠. 그러면 도착사 알았으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대. 앞에 소스로 엎어야지. 자,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을 때 제한능력자 5살짜리 치매 노인. 나는 내 의사표시로 이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도착 사실을 안 후라면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 법조문이 2번에 있어요. 자, 2번.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나는 이 제한능력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 주장 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오른쪽 법정 대리 도착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안 후라면 이제는 너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넘깁니다. 마지막 법조문 공시송달이에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법조문 그대로 5번 나왔네. 자, 잘 나와요. 흘러간 식으로.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된 적이 없어. 그냥 이 조문 그대로 한번 흘러가요. 표의자는 의사표시한 사람이 내가 내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계속 반송된다는 얘기예요. 주소불명으로.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무조건 도달해야 효력 발생해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도착해줘야 취소되고 해지돼. 근데 계속 반송돼. 그러면 취소 해제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한 조문이에요. 그럴 때는 당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이라는 법조문에 따라 공시송달로 편지 보낼 수 있다. 이게 공시송달 제도예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봐요. 표의자가
지 잘못은 없어야 돼요. 지 잘못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 결국 모른다는 얘기 상대방. 그때는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이걸 한 번 장난친 것 같아. 표의자가 과실 없이 몰라야 돼요. 지 잘못으로 모르면 도움 안 도와주겠죠? 지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 주소불명,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꽤 잘 나와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쪽 동네에서 문제 배정되면 흘러가는 지문으로 꼭 한번 박혀요. 자, 오른쪽 2번. 문제 한번 풀고 쉴게요. 자, 오른쪽 2번. 밑에 가리시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발송 후 죽었죠? 또 제한능력자가 됐죠? 그래도 이놈은 의리 없는 놈. 나는 죽었지만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나쁜 놈. 너 아무리 도망다녀도 내용증명 1층에 꽂히면 임마 발생한 거야. 그 의미예요. 맞는 지문. 자, 3번은 사물이 할 거고.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다. 자, 이거 어려운 지문이에요. 한 바퀴 꼰 지문, 이걸 응용 지문이라고요. 이런 지문이 난이도 상응 지문이에요. 난이도 상응 지문은 한 번 더 읽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자, 원래 해석 들어갈 필요 없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 돼요. 응용 지문은. 지금은 제가 바로 해설해 드릴게요.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죠. 자, 그래도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 효력이 없다고? 아니야.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니까. 네가 알기 전이라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니까. 따라서 X 지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정확히 발송 후 사망, 그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을 때 이게 풀려요. 자, 그러면 물음표도 되게 어려우니까 물음표 5번 갑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이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수취를 거절한 경우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 자, 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이죠. 저기 2번하고 5번은 같은 지문이요. 두 번째,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 도착했죠. 제가 얘기했죠. 도달 두 글자 뜨면 무조건 소수론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로도 해결이 되고, 이걸로 해결하면 안 돼. 여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로 해결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놈 도와주지 않는다. 딱 도착했기 때문에 그대로 도달로 본다. 맞는 지문. 결국 3번도 맞는 지문이요. 공부하면 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 4번이 물음표, 어려운 지문이에요. 4번 응용 지문이라고요. 4번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착하면 효력 발생해버리거든. 따라서 상대방의 법정대리 부모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알기 전에는 내가 보낸 편지가 효력이 없다고? 아니지. 도착하면 효력 발생했다니까.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이 꽤 어려워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대리 갑니다.